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말마다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한 다음에 미용실에 가서 강아지를 납치해 옵니다. 그 미용실은 제가 10년 넘게 제 머리를 하러 가는 미용실이고, 거기 원장님과 직원분이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우리 행운이 예뻐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행운이가 산책할 때마다 그 미용실을 가서 뭐 손님이 있건 없건 무조건 나를 이뻐해라 막 그렇게 놀다 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행운이와 같이 동반하지 못하는 곳에 가야 될 경우 가능하시면 행운이를 봐주시죠. 근데 거기 얼마 전에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우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낸 직원분이 또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행운이 보고 예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갔더니 말티푸를 한 마리 입양하셨더라고요. 근데 7개월 정도 됐대요. 깜장색 말티푸인데 7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확실히 행운이를 보다가 7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를 보니까 얘는 어리구나. 그리고 우리 행운이는 이제 나이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께 어떻게 해서 그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강아지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입양하기가 좀 망설여진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죠. 왜 입양을 했냐?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말티푸가 이름이 까미인데 지금 이 직원분에게 이제 3번째로 입양을 오게 된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이 너무 좀 슬퍼요. 7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인데 그 애견샵에 판매하던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어떤 남자가 술 마시고 술김에 강아지를 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견샵에서 그렇게 술 마시고 예쁜 맛에 강아지를 사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늦게까지 그 애견샵을 하는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했는데 막상 술 마시고 입양을 해왔는데 혼자 사는 남자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밖에 안 된 어린 강아지를 혼자 집에다 두고 뭐 1박 2일 외박도 하고 그냥 방치한 거죠. 일명 동물학대를 한 거겠죠. 이제 그렇게 그렇게 그 남자분이 이제 사온 강아지를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이제 가끔씩 지켜보던 그 남자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면 되겠냐. 그렇게 키우지 말아라 해서 그 강아지가 아버지한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전히 그 강아지는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사연을 알았던 원장님이 이제 자기 직원에게 아무개 씨가 입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입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월밖에 안 돼서 7개월밖에 안 돼서 어린 강아지인데 한참 3, 4개월 때 그 견주가 훈련시켜야 된 배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마킹도 하고 그래도 중성화 수술은 되어 있지만 이 용변을 못 가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가장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어린 그 강아지가 혼자서 집을 지키며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그 집에서 낑낑거렸을 그 생각.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그 직원분께 제가 이제 우리 행운이 먹이는 정말 수제 고급 간식을 제가 나눠주면서 좀 잘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까미가 불행했던 시간은 생후 7개월까지였다. 이제부터는 까미의 그 인생의 견생의 꽃길만 좀 열렸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강아지 행운이 간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미용실에 손님이 많은데 아직 애기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주말마다, 그리고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제 우리 집이 그 애견 강아지 유치원이 돼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잠도 좀 자게 하고 이렇게 좀 쉬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3주 때 강아지를 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행운이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네 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삶의 철학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을 때 정말 속상하고 슬프겠지만 살아있을 동안 함께 해주는 시간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행운이가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제가 덜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 행운이가 야, 나 진짜 견생 살면서 행복했다라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강아지,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연이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철학인데 그 미용실에 또 직원분들이 동물들을 좋아해서 길고양이들 사료도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길고양이한테 좋은 또 닭죽 같은 것도 또 사서 보내고 하면서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생명은 소중하고 참 말 못하는 짐승, 말 못하는 동물이라는 게 제 마음을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사람인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말 못하는 동물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뭐 민주진영에다가 후원도 하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이런 그 뭐 보호소라든가 이런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다가 후원을 하는데 그냥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 만족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뭘 그렇게 선한 마음을 할까요? 다 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 사는 거죠. 여하튼 자 오늘도 또 열심히 돈다방 미쓰리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아침에 그러니까 장전에 돈다방 미쓰리를 올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매매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너무 좀 이렇게 빡빡하게 드라이하게 좀 건조하게 방송을 해서 주말만큼은 좀 편하게 좀 특히 토요일 방송은 좀 편안한 수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행운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일요일 방송은 다시 이제 매트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까다로워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예민해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좀 너부러지는 그런 이야기로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해왔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챙겨야 될 이슈와 전략이잖아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더불어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흐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0% 상승, S&P 500이 0.22%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0.61%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흐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요. 이날 발표된 1월달 고용지표,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 떨어지고 특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무려 51만 7천 명 증가됨으로써 시장은 1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3월달 정도 한 번 더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니야,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죠. 그래서 2월 3일 고용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보낸 다음에요.
미쓰리가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승세가 이어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미쓰리 생각에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우려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54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피 예상을 했습니다만 미쓰리는 그렇게 좋은 증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2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매우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돈다방 미쓰리 일요일 방송이 나간 다음에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을 했느냐? 그러니까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빠지고 월요일 빠졌으니 지금 그렇게 뉴욕 증시를 크게 하락시킬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뉴욕 증시가 반등하려고 폼을 딱 잡고 2월 7일 화요일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설이 끝났을 때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갈 길이 멀다.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발언으로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이성을 찾고 그래 저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늘 똑같이 하던 얘기잖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고 안정을 찾고 우리는 그냥 반등하던 길을 계속 가자. 그래서 다시 상승 전환을 해서 상승 마감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반등에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수요일 2월 8일 뉴욕 증시 하락합니다. 2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 월요일 하락, 화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마감, 수요일 목요일 하락, 금요일 혼조세.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시죠? 일주일 전에 국내 증권사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도 이제 1260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주식시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2500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연준 이사, 연준 부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들도 발언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2% 될 때까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그냥 고정 멘트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3,000명 증가해서 19만 6천 명이 됐으나 여전히 기준선 30만 건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기타 등등 지금 미국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어닝 시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부분도 있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부분이 특징이었고 두 번째 뭐였냐면 1월이 주는 어떤 효과, 기대감 때문에 전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 하반기는 좋아질 거예요. 이런 그 전망이 기업 실적을 풀어나가는 주가에 영향을 좀 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요. 특정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독한 이 쩐의 전쟁인 주식시장에서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원을 했어? 그러면 회사 수익이 좋아지겠는데? 라는 기대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이게 바로 지난주 모습이었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미시간대 대학에서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지난달에 발표했을 때는 3.9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4.2%로 반등합니다. 또 하나 2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도 1월달 64.9에서 2월달 66.4로 상승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는 65.1이었는데 65.1인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잘 나올까요? 바로 1월 달 뉴욕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주식시장에다가 스피커를 대고 우리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라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의 정석이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폭이 0.6%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0.4%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1월달이 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혹시 2월 14일 날 발표하는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론 전월에 발표한 6.5%보다는 둔화되겠지만 6.5가 아닌 6.2, 6.3, 6.1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둔화폭이 얼만큼 둔화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주는 그런 시간차의 개념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금리 인상을 격하게 됐으니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지난달에는 0.6% 둔화폭을 만들어냈는데 혹시 이번에 발표하는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그 둔화폭이 0.6%보다도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쓰리가 2월달 주식시장은 매우 까다롭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까다로운 주식시장에는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정말 이 나노급으로 섬세하게 체크를 하고요. 이 매매도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어닝 시즌이죠.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58개 기업이 올해 1분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겨우 13개 기업만이 예상치를 웃도는 이익 전망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연준은 75bp씩 금리 인상을 4번을 했고요.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장 지난 4분기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좀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죠. 자, 제가 1월달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것을 전망한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표의 둔화폭을 얘기했고요. 그 둔화폭에 대한 근거로는 작년 하반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그 효과가 이제 발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만 아마 들리셨을 거예요. 왜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 중에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어느 순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장 먼저 기업들의 실적을 둔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표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기를 급격하게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 한 주는 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외에 뭐 그렇게 특별한 어이구 경제가 너무 걱정되네 할 만한 지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뻔하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될 거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문가들 예상과는 달리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승전결의 스토리라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를 또 우리는 아주 정말 그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방송은 제가 내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녹음하고 미용실 가서 까미를 납치해 오고 까미랑 행운이랑 둘이 꿀잠을 자는 동안에 저는 오늘 전 종목을 다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요. 뭐 뺄 생각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쓰리 머릿속에 이거 분명히 뭔가 이렇게 한번 흔들할 텐데 그럼 결국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되고 특히 호가를 지금 조절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그 독특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호가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날 잡아서 한번 이게 호가가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호가를 어떻게 적응하는지 한번 제가 방송을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저도 정리는 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종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도 아시고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빠졌는데 미쓰리가 뭐라고 안 해. 그래서 혹시 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미쓰리가 괜찮대. 오히려 빠지는 게 정상이래.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갑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공부도 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아주 정말 예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의 주식시장, 한 3월달 중순까지의 주식시장은요, 약간 그 해의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올해 얘네가 트렌드가 뭐지? 라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시간이 한 3월 중순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전 종목을 한번 다 보면서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전개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 주식시장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특히 2월달, 1월달 대비 까다롭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비응신, 어떤 등신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가를 조절해 놓는 바람에 올라갈 녀석, 충분히 올라가 있어야 될 녀석, 이미 충분히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될 녀석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도 호가들을 많이 쌓아놔서.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주어진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린이들은요. 언제 주식합니까? 다 올라가서 그냥 뭐 3,000포인트 다시 막 대고 막 이럴 때 막 끝물 타는 게 개인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20년 넘게 이 바닥 있어 봤지만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1년 동안 좀 까다로운 주식시장이지만 내가 언제까지 주식시장 좋을 때만 들어가서 끝물 타겠어. 나도 미쓰리처럼 주식시장이 안 좋고 까다로울 때도 종목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그런 매매를 한번 해야겠어. 왜? 미쓰리가 그러더라.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인간이 끝까지 돈벌이 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주식이더라. 그런 마인드로 올해는 이런 까다로움을 아우 너무 힘들어 미쓰리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한번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이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수다로 좀 시간이 넘어갔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유롭게 했고요. 저는 이제 내일 방송은 다시 타이트하게 다음 주 한 주 동안 과연 어떤 전략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까지 꼼꼼히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또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들 정말 따뜻하게 입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미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그 능력을 키워갈 거니까 오늘 집회 나가시는 분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